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우전이 다시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키예프가 약속을 깨고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도 말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외국 주둔군 같은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공세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여태껏 민스크 협정과 이스탄불 협정에 소거하는데 그만큼 속았으면 됐다는 게 러시아 스탠스입니다. 로이터도 로우 담판이 교착 상태에 빠져 4월 중으로 정전을 이루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트럼프 진영의 관리들은 새롭게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도 로우 담판이 교착 상태에 빠져 4월 중으로 정전을 이루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트럼프 진영의 관리들은 새롭게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포커스는 푸틴이 비공개 회의에서 100년 전쟁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잡지는 푸틴이 트럼프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조건에 따라 전쟁을 종결시키도록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푸틴이 이런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볼 길은 없습니다. 독일은 대러 전쟁 중이니 푸틴이 호전적이라는 말을 지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포커스는 언제까지라도 전쟁을 계속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저절로 붕괴된다는 생각을 푸틴이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푸틴은 자신만만합니다. 트럼프나 젤렌스키가 가지고 있는 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장에서 이기고 있는 만큼 어리석은 휴전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장에서 결정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춘계 모병령을 내렸습니다. 18세에서 30세까지의 남성 16만 명을 모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이번에 모집되는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 대해 까불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에 경악하고 있는 것은 폴란드와 발틱 3국입니다. 이 나라들은 국경에 지뢰를 깔기 위해 지뢰 사용을 제한하는 오타와 협약에서 공동으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워싱턴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에 대해 보복하지 말고 앉아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복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굉장히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워싱턴이 때리면 찍소리 말고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베센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부과의 목적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전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러시아 미국 간 무역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러시아, 벨라루시, 쿠바, 북한은 빠졌습니다. 그는 러미 두 나라 사이에 사실상 무역이 없는 데다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어 의미 있는 무역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벨라루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관찰됩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엑시오스는 관계자들의 발언을 반박하며 러시아와 미국 간 무역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러 무역은 2021년 350억 달러에서 작년에 35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미국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한 모리셔스나 브루나이보다는 많습니다. 미국은 4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10% 기준 관세를 부과합니다. 개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에 발효됩니다.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별도의 25% 관세는 4월 3일에 발효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동일한 세율은 5월 3일에 발효됩니다. 상호 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로는 중국 34%, 타이완 32%, 인도 26%, 일본 24%, 한국 25%, 남아공 30%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EU 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블록의 회원국을 매우 강경한 무역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중국의 경제 장악력이 강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고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TSMC를 가져다 바친 타이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유럽에서는 마크롱이 좀 반발하는 편이고 폰데어 라이언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폰데어 라이언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라면서도 EU가 협상할 용의도 있고 대응책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는 게 있을 리 없습니다. 유럽은 이미 미국에 종속됐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첫 10년은 수십조 달러의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미국의 대형 펀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습니다. 블랙락, 뱅가드 등 5개 대형 펀드는 자산을 3배로 늘려 15.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유럽 주요 은행의 미국 투자 지분율입니다. HSBC,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바클레이 등이 나와 있는데 죄다 미국에 잠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럽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특히 독일이 심각합니다. 메르켈이 연방 총리로 재임한 16년 동안의 결과는 그녀가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을 지지하고 독일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제로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독일 경제는 눈에 띄지 않게 이미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가 주가지수인 덱스 30에 포함된 상위 30대 기업 중 24개가 미국 경영진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도 사실 블랙락이 대주주입니다. 망해가는 독일이 미국에 할 말도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EU와 독일을 상대로 한 경제전쟁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에 시작됐습니다. 이후 워싱턴이 촉발한 우크라이나 갈등의 여파로 유럽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위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 없이 방치됐으며 값비싼 쉘 LNG 공급자인 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결정이 세계 무역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미국 상품에 대한 역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래된 무역 체인이 끊어지고 새로운 체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러시아가 이미 미국과 거의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노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저 강둑에 앉아 적의 시체가 우리 앞을 지나 떠내려가는 것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시체는 썩어가는 이유의 경제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안드레이 핀츠쿠는 트럼프의 행동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나머지 세계가 제재라는 게 뭔지 느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WTO를 본질적으로 파괴했다면서 그는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의 하수인이 아니라 본격적인 국가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서방의 보수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동맹 관계가 파탄나는 대신 각 국가의 실제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유시장 같은 환상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